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다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시장이 오늘도 이어졌었죠. 여러분의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부 함께할 전문가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천왕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950을 깨고 내려가더니 그것도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오늘 1910선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러다가 1900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워낙 대내적으로 악재가 이제 뭐 터질 악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악재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터지면서 양시장 모두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은 좀 역시 개인들이 좀 어떤 개인들의 신용 물량 그리고 반대매매 물량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투자하기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식을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힘내서 든든한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전략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그리고 내 종목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우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저희 배트맨 일부 조금 더 꼼꼼한 전략으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바닥을 모르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봤다, 안 봤다 이런 이야기가 분분한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과연 그럼 이제 단기 바닥이냐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론부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본다면 아직 바닥을 확실하게 논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약 한 3,300억 넘게, 코스피에서 4,400억 넘게 나오면서 약 한 8천억 이상이 8천억 가까운 금액들이 이제 오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코스피에서는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시초가를 좀 지지하는 하락으로 마감은 했지만 양봉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좀 반등을 해주었으나 외국인들이 2,800억 넘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기는 했지만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역시 또 한 번 음봉을 맞으면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최근 한 달 반 사이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급락을 하는 대폭락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던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제는 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라는 계속되는 이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처럼 해결을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조금 더 문제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 그 미중 간의 지금 강대강으로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뉴욕 증시도 급락을 맞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최대 악재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1일부터 추가 관세 10%에 대해서 미국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고요. 중국에서는 미국산 콩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강대강 맞불을 놓는 과정에서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이제 지정을 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중국에서 환율 그 지정 고시를 6.96 위안으로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약간 그 유화 제스처를 조금 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악재는 이제 거의 다 시장에서 가장 큰 미중 무역 그 전쟁의 악재는 가장 큰 악재는 다 터졌다. 다만 이거를 이제부터 얼마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긴 하지만은 두 나라 다 모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모든 거를 끝장을 내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조금씩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은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환율에 대한 좀 안정성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들도 뭐 무작정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거를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요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 바닥 확인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점 매수도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는지요? 자, 일단 오늘도 6천억 넘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던 8월은 MSCI 편입 그 조정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그 자금 이탈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난번 예전에 5월 달에도 2조 5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유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나 이번 지수 편입 조정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자금이 어느 정도는 이탈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초순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외국인 그 시장 바닥을 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들의 신용 반대 물량과 투매 물량들을 오늘 강하게 2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받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물론 지금 바이오 섹터의 몰락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붕괴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그 모든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식의 바닥권에서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것은 코스닥은 어쩌면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어쩌면 기술적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어떤 또 섹터가 움직였는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오늘의 섹터입니다. 자, 먼저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반사 수혜주들이 오늘도 초강세를 보였고요.
신라진이 오늘까지 3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순식간에 15,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신라진을 비롯한 바이오 섹터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별로 움직임이 계속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는요, 신성통상과 모나리자 같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들이 줄줄이 올랐더라고요. 네. 모나리자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대기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니 휴지 티슈 관련주인데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일단 오늘 그 출산 장려 관련된 테마주들 모나리자가 대장주로 이제 필두에 나오면서 선두를 치고 나가면서 장중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시 마감을 상한가로 하면서 그 관련 종목들 그 뒤를 이어서 아가반 컴퍼니라든가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도 뒤늦게 가세하면서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오늘 또 보여줬고요. 다만 최근에 지금 빠르게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지속적으로 좀 확산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들이 소비재 위주로 해서 국내 소비재를 위주로 해서 패션, 의류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는 뭐 기저귀라든가 출산 장려 관련된 그런 종목들까지 빠르게 이제 지금 순환이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다른 뭐 부품 수혜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나리자, 아가반 컴퍼니 같은 출산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오늘 신성통상도 더 많이 올랐었죠. 네, 신성통상도 뭐 패션 관련해서 지금 그 계속해서 그 유니클로에 상당히 그 고전 종로에 뭐 그 어떤 분점은 그 폐점을 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거와 맞물려서 신성통상 역시 패션 의류 관련주로 지속적인 강한 상승 흐름을 지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유니클로 폐점한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용산 쪽에 갔다가 큰 매장이었는데 문을 닫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그런 종목들이 대체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아마 그 앞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일본 그 불매운동과 관련된 일본 반사수혜 종목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지금 시장은 그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내외 악재가 크게 터진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수급들의 강한 수급들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일본 반사 수혜주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금 집중적으로 그 테마성을 가지고 이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강하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면서 단타 구간에서 이렇게 급하게 공략하는 건 상당히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눌림목이 확실히 왔거나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공략해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매운동 수혜의 테마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이미 더 급등한 종목들은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무리해서 지금 고점을 찍은 것들에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면 바이오 섹터는요. 정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 하한가 맞기 전에 그래도 4, 5만 원대였는데 아니 순식간에 15,00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신라젠은 뭐 임상 3상 실패로 이제 귀결이 되면서 네. 사실상 오늘로서 3연속 하한가를 맞게 됐는데요. 제가 아마 첫날 그 점 하한가 맞았을 때 제가 아마 최소한 3연상 하한가는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가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점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더 안 좋은 현상은 뭐냐면은 반대 물량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거래량이 폭발을 했어요. 이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습니다. 10만 병은 4,500만 주가 터졌죠. 그러면서 뭐 단타로서 그 어떤 하한가 공략을 하러 들어갔던 어떤 단타 세력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셨던 그 분들까지도 이런 섞이면서 굉장히 물량이 터지면서 오늘 한가 맞았다는 게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제가 지속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사실은 바이오 섹터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군의 그 바이오 대형주들이 포진이 돼 있으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왔었는데 바이오의 몰락으로 인한 코스닥 지수의 지금 하반 경직성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는 시가총액들이 크게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대장군의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코스닥의 대장 섹터는 바이오가 아닌 IT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자리를 1위와 2위가 자리를 바꾸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IT와 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라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차기 코스닥을 이끌 종목 섹터는 IT 부품주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다, 장중에도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전황이라고 쳐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전황 따라하기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도 우리 주식 전황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을 냈는지 또 훔쳐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역시 이런 힘든 장에서도 분명히 또 두 종목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역시 많이 올랐던 종목이면 애국 테마주였겠죠?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특징주로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모나리자가 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8월 5일 날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8월 5일이라 하면 바로 이날이죠. 어제 전일이죠. 어제 전일인데 전일 주가가 20%까지 급등했다가 13%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전에 급등하기 전에 제가 매수 공략한 포인트는 3,480원 부근이었으니까요. 3,480원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오전장에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그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하루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일본 그 반사 그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략했던 포인트는 바로 불매 운동이 지금 현재 한국 그 국민들이 좀 뿔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뭐 잠깐 반짝하면서 불매 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일본에 대한 좀 불매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좀 서서히 그 국민적인 정서를 통해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저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졌었고요. 또 더군다나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자리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이 어제 상당히 상승 흐름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어려운 장 속에서도 갭으로 급등 출발하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마감하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40.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또 보여준 그런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 하루 만에 40.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그러면은 모두 다 수익 청산하셨나요? 지금 현재 분할로 수익 대응을 했고요. 일부는 아직 보유한 상태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미 급등한 이후에 단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수익 대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불매 운동이 지속되면서 단기로 끝날 테마 아니다라면서 모나리자 대응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 코데즈 컴바인도도 대응을 하셨다고요. 이 부분은 얼마나 수익이 났나요? 네, 코데즈 컴바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특히 이제 이너웨어 쪽
종목의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보실 때 제가 오늘 진입을 했죠. 이 종목은 장중에 3,210원 정도 진입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막 움직이기 직전에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약간 풀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전량 분할로 수익 대응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데지 컴바인까지 수익 대응을 했습니다. 두 종목으로 벌써 한 60%가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종목을 잘 고르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면 틈새 수익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틈새 수익 내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 함께 어려운 시장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요.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해드릴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요. 샵 4989입니다.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바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을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은 종목이 없어요. 네. 제가 오늘 그 대박 골든벨 히든 종목을 제가 안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한 그 보수적 시장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현재 경제방송에서도 지속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면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관심주를 추천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께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도 100% 손실이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듯이 현금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보유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종목을 무작정 드리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이번 주는 대응하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종목을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명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는 확실한 이 종목인 현금 보유가 필요할 때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주간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대박 골든벨 종목 명예의 전당 에이스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 주식 전황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화면 보시죠. 네, 주식 전황의 7월 한 달 포트폴리오입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 14%, 인지디스플레이 일주일 만에 35.7% 수익 확정했고요. 메카로 9%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빠르게 손절 처리했고요. 직전 종목인 AD테크놀로지 11.89%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역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이에 7월 한 달 최종 누적 수익률은요, 65.81%였습니다. 7월 한 달도 사실 되게 어려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트맨에서 드린 종목으로만 65%가 넘는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7월 한 달이 지났으니까 리뷰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일주일 만에 35.7% 기록했던 인지 디스플레이였죠. 네, 맞습니다.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시장과 함께 이 종목도 한번 시세를 낸 이후에 지금 크게 단기 추세를 훼손하면서 다시 제자리 부근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회복된다면 한 번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인지 디스플레이로 일주일 만에 35.7%의 높은 수익률을 냈고 나중에 한 번 더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실제로 한 번 봤던 종목을 다시 매수해서 또 다시 수익 내는 경험이 많으셨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게 질환지교 시큐리티였죠. 이 종목도 14%라는 높은 수익률이 났었어요. 네, 뭐 보험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은 역시 추세가 무너지고 그 시장에서 주 타깃이 되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단기성 이슈에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관심 밖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 이렇게 지금 질환지교 시큐리티까지 봐주셨고요. 일단은 첫 주에 주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정말 빠르게 그리고 단기간에 10% 넘는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이 종목 뭐 아주 큰 대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준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조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기보다는 어제 오늘 좀 같이 시장과 함께 많이 밀렸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양봉이었을 때 제가 전체 공개방에도 최종 분할로 나머지 물량은 수익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까지 여러 종목으로 5종목 중에 총 4종목 수익을 내면서 65%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한 달 동안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준 전문가인데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 또 이제 바로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바로 전화 문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지금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열심히 최대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고민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3559님께서 남겨주신 화천기계네요. 자, 매수가는 3,4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빠르게 한번 상담해 주시죠. 이 종목은 뭐 약간 조금 테마성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성의 종목들은 테마스럽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테마가 끝나버리면은 급락이 나오거나 시세가 완전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세가 있을 때,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정확한 손절매 원칙들을 좀 대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정치 테마주로 좀 원래 이제 묶이면서 상당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초반에. 그래서 1차 상승 파동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 주가가 한 거의 2배까지 4,200원을 고점을 찍으면서 큰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뭐 약간의 그 일본 규제에 따른 또 수혜주로 약간 또 엮이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시장과 함께 급락을 좀 맞았는데요. 매수가가 3,400원 부근이신데 사실은 조금 매매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매수 가격도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조정 2파동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정 2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점 부근을 공략하는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짧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2,900원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약 한 2,5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나온다. 그리고 2,900원을 지지 부근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이 나올 텐데요. 반등 파동이 나올 때는 본저가 부근 위로는 무조건 분할치 청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화천기계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투자 대응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샘표요. 샘표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48,500원에 30%예요. 48,500원에 30%요. 어제 오늘 정말 핫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일단은 매수가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시긴 합니다. 살짝은요. 바로 한번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종목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오늘.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오늘 뭐 조금 이제 수익권에서 마감을 했죠, 그죠? 아이고, 뭐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예, 좀 그렇긴 하지만, 예, 네. 좀 불안불안하죠. 네네. 네, 일단 이 종목 왜 매수하신지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미국하고. 네네네. 중국하고 이제 대두 가격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게 좋을란지 안 좋을란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품절주 아닙니까? 유통 주식 수가.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품절주긴 하지만,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주가는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뭐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은 모멘텀은 역시 이제 대두 콩 수입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중국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서 수입 콩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버텼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가 이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콩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콩을 주 원료로 하는 이런 샘표 같은 종목들이 반사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멘텀은 알았으니까 그럼 과연 이 수입 콩을 계속해서 중국이 수입을 거절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다시 콩을 수입한다라고 또 협상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안 하겠지만은 한다고 또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수입콩 수입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수입콩 수입해줄게, 뭐 미국콩 수입해줄게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이고요. 9월 달에 또 이제 중국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때는 아마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협상 차원에서 그래 이제 우리 화해하자. 내가 미국 콩 사줄게. 니네도 좀 저기 해주라. 뭐 이런 식의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악재가 수입콩 우리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 이 악재가 그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론은 이 종목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 근데 시간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로 빠지죠. 네, 왜냐면 지금 하루 이틀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올라온 구간이 있잖아요. 네. 자, 이 구간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에요. 3개월 전부터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작년 또 10월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었잖아요. 네, 그때 물린 그 악성 매물들이 지금 딱 포진해 있는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매수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그러니까 너무 좀 높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4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매수 가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높게 매수하셨으니까 약간 손실은 장중에 좀 감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나는 수익으로 그냥 청산하겠다 하시면은 뭐 분할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조금 다시 한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더 겪어야지만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또 근데 좀 높으세요. 예, 이런 이제 종목들의 한 종목의 비중이 30%라는 건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내일 장중에 수익권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한번 축소하셨다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밀렸을 때 저점에서 한 번 더 조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평단을 좀 낮춰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 한 57,000원에서 58,000원 정도 구간을 노리시면서 한번 수익 대응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이 분출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거래량은 조금 더 나와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존의 매물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으면은 이 종목은 당분간 며칠, 2, 3일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표 자세한 대응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수익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와 있네요. 자, 9746님이 보내주신 휴네시온입니다. 자, 아니구나. 저희 하나 먼저 가볼게요. 자, 1012님이 보내주신 사마전기가 먼저 왔네요. 자, 16,900원에 40% 비중이 조금 크십니다. 오늘도 많이 빠져서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사마전기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16,900원이요? 네. 다행히 아주 높은 매수가는 아니신데, 삼화전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일본 반사 수혜주가 확산될 거다. 일본의 규제가 이런 또 이슈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한번 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종목은 조금 어떤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기보다는 단지 좀 테마성으로 이런 또 섹터로의 어떤 일본 규제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손절 대응을 기준을 좀 세우시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짧게 손절을 하시고 그냥 대응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오늘 이제 크게 시장과 함께 급락을 좀 맞았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짧게 12,9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고요. 오늘 이후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12,900원 자리를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미 손절 타임을 좀 놓치셨으니까 12,900원 손절 대응 하시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위로는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 대응으로 수익 좀 챙기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화전기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 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종목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또 문자 상담 받아볼게요.
같은데요. 이번에 진짜 휴내시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74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휴내시온도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7,000원에 30%요. 30%요? 네. 7,000원에 30%시면은 참, 아유, 이 종목도 조금 애매한 구간에서, 예, 지지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밀려버렸죠. 예, 그래서 손절 대응을 좀 못하셨는데요. 상당히 기업 자체는 나쁜 기업은 아니죠. 보안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또 한번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었던 게 사실인데 시장이 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수급이 붕괴된 상태에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많은 섹터들에 이렇게 확산돼서 수급이 움직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웬만한 뭐 오늘도 사실은 양시장 1,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듯 시장에서는 뭐 정말 굉장히 그 일부 종목과 섹터에만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 외에는 사실상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든 뭐 테마성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거의 그냥 뭐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다시 한번 시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좀 뭐 손절 타임을 놓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종목 수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나쁘지 않다. 저점에서 어제 오늘 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갭 구간 있잖아요. 갭. 이 구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갭을 메꾸는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가를 4,7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4,700원을 지지하면서 이 갭을 메꾸는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반등 파동 흐름 보시면서 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본전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휴내시온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저희 이번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동진 세미칼, 동지 세미캠이요. 핫한 종목 갖고 계시네요. 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근데 좀 비싸게 샀어요. 15,800원에 20%요. 15,800원에 20%. 네. 조금 높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종목은 되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바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해 주죠.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은 뭐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예,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고요. 또 실적도 뭐 나오는 뭐 나름 또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받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가가 사실 조금 높아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종합대책을 긴급하게 발표를 하면서 처음에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약간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반도체 국산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하락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런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기관들의 그 한 4일간 바닥권에서의 매수 수급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지금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움직이려면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유지가 돼줘야 된다라는 걸 좀 명심해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다리면 얼마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오늘 음봉 자리가 사실 에너지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제가 볼 때 기관들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뭐 한 다음 주 정도면 반등 자리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되 손절가는 제가 일단 정해드린다면 12,500원, 종가 기준으로 12,500원 잇따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반등 파동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진스미캠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음 주까지 반등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8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인바디 갖고 계시고요. 25,000원에 40% 비중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인바디도 어제 오늘 많이 빠졌는데 바로 한번 상담해 주시죠. 인바디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지금 다 단기 추세를 다 이탈하고 깨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지수 자체가 30% 가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종목으로 따진다면 지금 50%, 60% 반토막 이상 나버린 종목들도 허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바디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들 아시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떤 특정 기기들을 대표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283억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 타임을 놓치셨다면 굳이 바닥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다만 19,700원은 절대적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시면서 이 종목 반등 노려보신다면 매수권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바디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네,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LB 세미콘이고요. 네. 매수가는 9,300원에 60%요. 9,300원에 60%요. 이거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바로 또 빠르게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 비중이 너무 높아요, 60%는. 이게 한번 제가 물타기를 한번 해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아마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투자금 운용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항상 드리는데요. 예. 비중을 너무 높게 물타기를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간에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손실이 크게 나게 됐을 때 대응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손실을 회복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금을 투자 비중을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적정 비율로 균등하게 좀 분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예.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60% 이상 가져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거 알고 대응하시고요. 예.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매수하신 걸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3일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추세는 사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지지하지 못하고 깬 거는 맞아요. 네, 최근에 9,500원 부근을 사실은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았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추가적인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나빠서 밀렸다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밀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 손절가만 제가 잡아드린다면 7,500원 아마 지지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7,500원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파동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보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1,500원 부근부터 분할로 좀 일부 수익 대응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좀 10,000원 선까지 가는 데는 뭐 다음 주나 이 정도면 갈 수는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다음 주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뭐 말씀드리면, 예, 다음 주 이후로는 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AB스미코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상담 많이 왔는데요. 저희가 다 못해드려서요. 이따가 이어지는 2부에서 마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